무등록업자 협조 이제 이건데 여러분 교재는 몇 쪽이가 나왔냐면 자 183페이지 183페이지 그 양가로 1번 있어요? 예, 거기 읽어보세요. 두 줄 진하게 된 부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뭐하는 행위? 이용케 하는 행위. 자, 그 지문을 숙지하세요. 이걸 줄인 것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1번인데 무등록업자와의 협조.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와의 협조. 그것이 이제 줄인 것이 이거요. 알면서 협조를 했을 때 걸려 들어간다. 이제 이 뜻인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등록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의뢰인.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건 이 사람은 등록이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야? 우리가 중개하려면 등록하고 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개공 B에게 이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는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는 거예요? A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금지행위 걸리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B가 금지행위 걸리냐 이 문제거든요. 자, 금지행위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까요? 무등록업자하고 이게 무등록업자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금지행위로 처벌받느냐 이 문제예요. 처벌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무조건 안 받아? 금지행위 아니야? 이 사람이 무등록한 것을 뭐 하면서?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려. 그럼 이 사람이 무등록한 걸 모르고 의뢰받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혹시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그렇지 몰랐다고 그러면 돼요. 그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가야지 나중에. 왜?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됐어요? 알고 의뢰받아도 걸리면 뭐란다? 몰랐다. 나는 이분이 개공인지 알았다고 주장하면 돼요.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걸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고 의뢰받았거든요? 그럼 B가 거래까지, 매매 계약까지 성사시켜야만이 B가 금지행위가 될까? 아니면 둘이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받을까? 거래까지 끝내줘야지. 아까 틀렸는데. 이번 말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좋아요. 우리 여기는. 여기 정반대네. 계약 안 해도 협조만 해도 금지행위라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틀렸어. 이거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예요. 거래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빨리 나갔다 와. 자,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놀지 말라. 놀면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18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두 줄을 찍었어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을 통해 의뢰를 받아야 한다. 자, 몰랐다면 두 번째 줄 몰랐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질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또 밑줄 그어야 될 건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이 영위한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기만 하면 금지행위가 되고 반드시 중개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거래 성사와 관계가 없다.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하면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2번이네. 중개 보수 실비를 더 받으란 소리요? 받지 말란 소리요? 받지 말란 소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2번이네.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그의 금품을 받은 행위 하지 말란 소리죠. 자, 중개 보수가 10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100만 원 더 15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초과해서 받지 말라는 거고. 근데 실비가 교통비가 70만 원 들었어요. 근데 80만 원 더 받아도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게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지 말란 소리야. 이제 합해서 170만 원 받으면 관계없어요. 보수하고 실비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지 말란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보수 실비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개공은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법정 보수 100만 원 받고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걸려요 안 걸려? 어디에 걸려? 금품에 걸려요. 그러면 골동품 한 점을 더 받았어. 걸리겠어요? 걸려. 자, 그래서 법정 보수 100만 원 그대로 받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았어요. 걸리겠어 안 걸렸어? 아, 걸려? 행운의 열쇠인데? 아, 금으로 됐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개공이 연구를 합니다. 나는 기어코 안 걸리고 더 받아야 되겠다.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해요. 새벽녘에서야 떠오르는 생각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의뢰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자. 합의를 이끌어내자. 그래서 합의해서 많이 받았어요. 250만 원. 자, 원래 100만 원인데 250만 원 받았다. 걸렸어 안 걸렸어? 합의를 했는데도? 확실해? 예. 그러면 의뢰인이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서 가져왔어. 그래도 걸려? 네, 다 걸려요. 문제 생기면 다 걸려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더 받지 말라. 아, 영수증만 써줘. 자, 그 더 받고 더 받은 것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때 요령은 습득해도 늦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 더 안 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고 일단은 무조건 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밑줄 그어야지. 자, 뭐라고 많이 쓰여있죠? 필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183페이지. 보수뿐만 아니라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도 금지행위다. 중개 보수가 됐건 뭐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밑줄 그어놨어요? 예, 나머지는 놔놓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동그라미 7번 밑줄 그으세요. 자, 사례 증여 어떤 명목으로 보수실비 초과의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 점은 밑줄 그으시고 자, 9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9번. 자, 금전뿐만 아니라 현물, 그래서 부연설명 나왔죠. 미술작품, 행운의 열쇠, 공유 지문, 술대접. 야, 그죠? 아, 대가성이 인정되면 걸린다. 뭐 이렇게죠. 이해되셨어요? 그것도 이제 대가성이 인정돼야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5,000원짜리 밥 한 개 사준 거 갖고 걸리겠어요? 대가성이 인정되면 뭐 밥도 밥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걸릴 수도 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 정도 정리할게요. 보수 실비는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거짓 때는 여러분들 오른쪽 185페이지 양가로 3번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데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3번. 자, 이건 줄여놓은 거이고 항상 처음 공부할 때는 법 조문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자,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꾸 읽으세요. 자, 당해 중개대상은 거래상은 무슨 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입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입니다.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당해 중개대상물이란 게 뭐예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말해요. 의뢰인이 뭐한 물건? 의뢰한 물건. 토지를 의뢰했으면 토지가 이기고, 건물을 의뢰했으면 건물이 되고. 그러면 중요사항이 뭐가 되어 있어요? 중요사항이란 말은 이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사항하고 대기본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적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럼 아까 기본적 사항이 뭐라 했어요? 소재지랄지 면적. 그럼 면적을 속여서 중개하면 걸린다 이 뜻이고, 권리관계는 중요사항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지. 뭐 저당 잡혀있는데 안 잡혀있는데 할지 이거 속이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배웠죠?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 자, 개발제한구역인데 아니라고 소인다 할지,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라고 속였는지, 또 허가구역하고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곧 해제될 테니까 빨리 사라. 해제되면 땅값 올라갈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 쳤거든. 이것도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거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이 물건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격. 중요사항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왜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 가격은 중요사항은 안 본다. 강력 주장하십니까? 내일이 비가 올지라도? 좋아. 하여튼 안 본다. 여기는. 볼 거, 항상 이 반대기는 볼 거 같다. 우리 여기. 안 봐? 입맛만 다셔? 여기는. 볼 거 같아? 거의 반반이네, 여기. 안 봐. 보고,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예? 봐요? 본다. 이건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예,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여도 걸려요, 이 판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이 금쟁이는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 조항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례가 이거예요. 그만큼 개공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예. 여러분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 돈 벌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해서는 또 돈을 못 벌잖아요. 하여튼 안 걸리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나와 있죠? 이건 속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 부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 자기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속이는 거고, 이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죠? 그럼 이것은 말로 거짓말하는 거. 서류를 위조한다 그러지, 이렇게. 면적이 부족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했으면 거짓말한 거죠? 그죠? 또 토지 면적 설명에도 토지대장 보여줘야 되잖아요. 토지대장 2조에서 보여줘봐. 잘 속아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거 속여서 방법. 부작이라는 것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이게 부작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어, 개공이. 근데 안 가르쳐줘. 아무 말 안 했다고. 모른 체 했다고. 이것도 걸려. 또 소송이 붙어 있어요, 병하고. 근데 안 가르쳐줘. 이거 다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든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됐습니까? 예, 이걸 줄여서 거짓된 언행 이렇게 줄인 거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조문을 항상 신경 쓰세요. 줄인 거 공부하지 말고.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185페이지 양가로 3번.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실래요? 당해 중개대상,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중개대상물 자체, 물건 자체, 뭐 면적이랄지 이런 거, 상뿐만 아니라
중개되는 가격 등 동그라미 관한 사항도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나와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그 뭐 속이는 거 부연 설명드리고 그 6번 체크하세요. 자,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에는 의뢰인을 속이는 적극적 기만 행위, 자기적으로 방법 속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을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렸어. 뭐 소송이 붙어 있는데 안 가르친다 할지, 이 소극적 행위도 포함이 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TPA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이죠? 조문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저거요, 줄이면. 그 관련 있는 증서란 단어 있어요? 거기 밑줄, 그거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 이제 이걸 줄이면 이거요. 관련 있는 증서. 이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뭘 해도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개공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하는데 걸린대, 금지행위로. 그러면 공부할 방향이 제시됐죠? 뭘 중개하면 걸린다? 관련 있는 증서. 그럼 관련 있는 증서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또 반대해서 가면 관련 있는 증서인 것 같은데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 두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관련 증서는 뭐고, 관련 증서는 왜? 중개만 해도 걸리니까. 뭐 매매업이야 일본에서도 걸렸으니까 이건 당연히 걸리지. 여기는 3년하고 3천이에요. 일본은 1년하고 1천이에요. 어땠어요? 그리고 또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닌 건 뭔가, 이걸 공부하는 거지. 증서같이 보이는데 아닌 거. 그럼 관련 있는 증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가 뭐예요? 청약통장들 말합니다. 청약통장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 또 기타 등등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증서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건물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무슨 건물? 장래 건물. 지금 건물 아니지만 장래 건물이다. 그럼 건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건물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건물이니까. 근데 분양권을 계속 사들이면 개공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매매업에 걸리면 3년하고 3천이고 1번 매매업에 걸리면 1년하고 1천. 그러면 1번에 즉 1년짜리 걸려요, 3년짜리 걸려? 어디 걸리냐고. 3년하고 3천이란 말이 나와 지금. 오늘 비만 왔으면 내가 옥상에 여기 봐봐요. 이 3년하고 3천은 어디서 화살표가 들어갔어요? 관련 있는 증서를 매매를 했을 때 걸리지. 그러면 분양권은 관련 증서요, 아니에요? 건물이죠. 그럼 건물 매매업이니까 1년하고 1천이지. 자,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오늘 내보냈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1년하고 1천. 그래서 분양권은 건물이니까 중개할 수 있어. 분양권 중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증서가 뭐고 아닌 거 뭔가를 공부해 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1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이것이 이제 관련 있는 증서들입니다. 관계법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 등 관련 증서에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 사채, 주택조합번호 지위, 철거매 입주증명서 등 이 지문들이 있어요. 이거 중개도 못하고 매매업도 못한다. 됐어요?
이걸 숙지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3번. 아파트 뭐가 나와요?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입니다. 관련 증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매업으로 하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5번 체크하세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매매 교환을 뭐만 해도 걸리고 중개 동그라미. 이제 중개만 해도, 이 관련 증서는 중개만 해도 걸린다는 거.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나와 있습니까?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자, 정리 끝났죠?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증서가 뭔지 알고 있어라. 이해 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 그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6번입니다.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직접 거래란 것은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를 해요? 의뢰인. 아까 약간 언급이 나와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겨요.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그랬겠죠? 중개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남에게 중개하면은 중개보수 200만 원 벌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사면 1억이 남아. 되팔면. 그러면 중개해야 돼? 사야 돼? 사야 되잖아요. 1억이나 버는데 혹시 보수 200만 원 벌려고? 당연히 사야 되죠. 그런데 사면 걸려 안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그죠? 의뢰인하고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래 돈을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빨리 대답해. 친구가 팔고 도망가 버리면. 예, 그랬지. 이런 경우는 옆 부동산, 다른 비개공에게 의뢰를 맡겨야 돼요. 비개공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건 적법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은 이 사람의 매도인. 이게 누구요? 매수인. 이 사람이 개공이에요. 계약서도 개공 들어가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적법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건 금지행위 걸린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임대를 의뢰를 했어요. 자, 이거 물건 임대 내주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해놓고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 살았어요. 직접 거래 아니야. 직접 거래고 아니고 우리 직접 거래고 뒤에 분 기다려 본다. 기다려 본다까지 나왔어. 우리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임대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아주 좋았어요. 틀렸습니다. 그죠? 자,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누구하고 하면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야. 그럼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왜 이거 헷갈리냐 하면 아까 1번 우리가 여기 할 때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의뢰인하고 하면 매매든 임대든 다 직접 거래요. 이것은 의뢰인이 아닌 자라고 아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인가 봐보세요. 이건 직접 거래 된 거 봐봐요. 개공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개공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개공이 기회는 이때더라고 이 의뢰인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직접 거래 아니에요? 이것도 직접 거래? 아까 계속 틀렸는데? 이거 맞을 것 같아? 예, 이거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했으니까? 의뢰인.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딱 하나야.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하고 하면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사든 팔든 다 직접 거래라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누구하고 거래하면? 딱 의뢰인 하나. 됐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뭐 전세 그러면 또 틀려버리고 한 번도 안 들어봤네 그러고 틀려버리고 임대 그러면 또 틀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됐어요? 결론은 하나야. 누구하고 거래하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가 된가 보세요. 자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중개를 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 개공이 중개를 했다. 직접 거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건 아니는데 직접 거래요? 왜 직접 거래라고 생각하세요? 아, 부부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맞은 것 같아요, 저쪽이? 아, 아니라는데? 그럼 여기는 또 왜 아니에요, 왜? 예? 아, 개공, 부인, 남편 거고, 네 거고, 내 거니까. 아주 좋았어요. 제 별로 사이가 안 좋나 봐. 그죠? 예, 좋았어요. 이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 부부 재산은 별개에서 이것은 직접 거래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친척 부동산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그래서 직접 거래는 하지 말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개업 공유 중을 통해서 하라.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쌍방대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아예 A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대리 권한을.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팔아달라고. 그럼 누구 대리인데요? 가부 대리인 A죠, A. 자, 또 어른. 대리권을 또 사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누구 대리인도 돼요? 어른 대리인 A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둘이 연결해 줘버려요. 팔고 사고 찍고. 뭘 찍었어요? 도장.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허락이 있어도 안 돼. 쌍방대리 해도 좋다고 허락이 있어도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제 민법은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안 돼.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걸리겠어요? 안 걸려요. 여기서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무슨 대리? 한쪽만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하는 것은 일방대리라래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건 금지행위로 걸린 거 보세요. 계약이 끝내놓고 나서, 거래 계약이 끝내놓고 나서, 이제 계약 체결되면은 나중에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죠? 이걸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계약 이행행위. 계약 무슨 행위? 이것과 관련된 쌍방대리.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 해도 괜찮냐고.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계약 끝난 이후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해 주면 돼요.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줄 봐야 돼.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자, 1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88페이지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직접거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직접 거래랑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뢰인 동그라미. 자, 의뢰인하고 하는 게 다 직접 거래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매매든 교환이든 뭐도. 임대차만 동그라미. 매매 교환은 잘 안 틀리니까. 임대는 여러분들이 아까 아니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거래하면 다 직접 거래다. 의뢰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놔놓고 미음 체크하세요. 개공 소유 중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직접 거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따라서 개공이 누구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직접 거래인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배우자 부동산 체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시옷 몇 줄 보세요. 시옷 세 줄.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공이 다른 개공 후 중개. 자, 다른 개공 후 중개. 아까 비개공 있죠? 그러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지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쌍방대리 나와 있죠? 쌍방대리. 자, 첫째 줄을 적으세요. 개공이 거래사 모두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아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 지문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 두 줄을 적으세요. 민법에서도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금지하나 본인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중개사법은 돼, 안 돼?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 체크하세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일방만을 대리. 이걸 무슨 대리?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되지 않는다. 거기 몇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네. 니을. 이행행위의 쌍방대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 지문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 많죠? 자, 우리 법은 딱 결론은 거예요.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조장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줄여놓은 거니까,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법 조문 신경 쓰세요. 자, 세 줄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7번. 자, 이걸 줄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이 지문 있죠? 이건 미등기 전매. 이건 미등기 전매고 이 등 속에가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등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7번은 두 가지 조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줄을 법조문 읽고 이걸 줄여 놓은 거 이겁니다. 자, 미등기 전매 봐 드릴게요. 7번 봐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와야 돼, 안 넘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등기 안 하고 넘깁니다. 병에게. 여기도 넘겨요. 정에게.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가 그래요.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을하고 병은 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7번 조항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금지행위로. 을하고 병이 금지행위로 걸려서 3년하고 3차 징역벌금 걸리냐 이 말이에요. 걸린다 안 걸린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예. 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을하고 병이 걸리냐 이것만 대답해봐. 안 걸린다는데 안 걸린 여기 다 걸린다는데 안 걸린다고 혼자 나왔어. 맞으면 혼자 맞고 틀리면 혼자 틀려. 주세요. 봐드릴게요. 칠판 봐봐요. 그럼 을하고 병은 개공 등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이잖아요. 그러면 7번 조항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아니 개공 등에게만 이 금지행위 법 조항이 적용된다니까? 그럼 을하고 병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이건 다른 법에 서 걸려. 이 중개사법에 걸린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처벌받는 거고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에 걸린 사람은 누구? 개공 어디가 있어요? 칠판에서. 칠판에 개공 어디가 있냐고. 없죠. 왜 없어요? 그렇지. 아직 안 적어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직 안 적어서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그럼 적어 볼게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개공이 어떻게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나 봐봐. 이 사람이 이 건물 1억에 팔고 싶다고 의뢰를 맡겼죠?
그러니까 경영이 중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찾아오니까 이제 꼬신 거지. 1억짜리 물건 나와 있으니까 사봐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1억 5천 받아줄게. 몇 달 기다리면? 그러니까 을은 5천만 원 벌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그리고 이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니까 등기 안 하고 바로 넘긴다고. 됐어요? 또 병이 찾아오니까 또 꼬시지. 1억 5천짜리 이 물건이죠. 같은 물건입니다. 1억 5천짜리 나와 있으니까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책임지고 2억 받아주마. 그럼 병도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5천 벌어준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또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2억짜리 너무 좋다 사라. 그러면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었어요? 2억. 누가 조장한 거예요? A가 조장한 거잖아요. 소공 보존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걸려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기 조장으로 3년하고 3천. 됐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을하고 병은 다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개공이 이 조항에 의해서 걸려 들어간다. 됐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밑줄 들어갈게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갑자기 심각해졌어.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심각해 보면 내가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안 돼. 자, 봐보세요. 자, 여기서 얼마 받아준다 그랬어요? 1억 5천을 을에게 받아준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9천에 되팔았어요. 9천에 팔았다고. 그러면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투기 조장 걸리냐 이 말이에요. 투기 조장 금쟁이로 걸려? 걸려요. 투기 조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죠? 이거 투기 조장 걸려요. 판례입니다. 판례. 시험 자주 나와요.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투기 조장에 걸려 들어간다. 자, 쉽죠? 좋아요. 자, 그러면 밑줄 긋게요. 자, 니은에 밑줄 긋습니다. 니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거요.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 그 지문 있습니까? 네, 밑줄 그시고 자, DPA 넘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내가 질문을 오늘은 많이 안 던졌네. 이런 질문은. 내가 질문 던진 게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자, 이게 뭐예요? 비슷했어요. 좋았어요. 잘 모르겠죠? 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이게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택법. 주택법에, 공법 주택법에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는 분양권을 전매도 못하게 돼 있고, 알선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알선이 중개잖아요. 그죠?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이 밖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근데 개공이 중개를 한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분양권을 중개해봤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주택법을 깬 거죠. 주택법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공은 이 조항에 걸려 들어가요. 투기 조장에 걸려 들어간다고. 이게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걸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투기 조장에 걸려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그 D조항입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인데, 어디만 밑줄 긋냐면 D급 밑줄 긋어 보여줄게요.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그거고,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소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되므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매를 뭐한다면? 중개한다면 금지행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걸 위반했을 때 투기 조장에 걸려 들어간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이거고, 이렇게만 쓰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올해 신설된 거에 2개가 더 있어요. 그 앞쪽으로 넘겨 보세요. 올해 신설된 거요. 여러분들 그 어디를 봐주셔야 하냐면, 거기 180페이지, 그 법 조문에 보면,
지금 7번까지 했거든요. 그럼 8번, 9번 묶으세요. 180페이지 8번하고 9번. 그 색깔 있는 박스에. 그 이제 올해 신설이라고 적어 넣어서 이제 올해 여러분 때 신설이 된 건데, 금쟁이 두 가지. 자, 이게 뭐냐면, 8번 한번 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자,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된 것처럼 꾸몄죠? 개공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럼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런 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막았고. 자, 그 다음에 9번. 뭘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개공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거기 앞지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중개되면 중개를 제한하거나, 여러분들이 개공들이 이제 합격해갖고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뭉쳐갖고 회를 만들잖아, 그 지역에. 자기들끼리 회원을 만들어요. 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그렇게 밥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 아파트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중개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담아버려요. 아, 저 물건 중개하지 말자. 그러면 그 물건 내놓은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행위가 심하니까. 뭔 소리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못하게 막았고요. 이것도 다 3년하고 3천짜리입니다. 그리고 뒷짐은 단체 구성을 외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이거 많죠. 자기들끼리 회를 만들어갖고 새로 진입한 개공들, 비회원들 있잖아요. 아예 공동중개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개를 못하고 문 닫고 나오는 경우 허다해요. 왕따 시켜버린다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부터 막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올해 신설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기존에서는 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해갖고 중개부를 새로 진입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존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합격시키는 기능도 있고,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하다 보면 동기잖아요. 그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도 만들고. 그래야 협력해서 들어가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꼭 뭐 합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친해.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봐. 그렇죠. 근데 뭐 1년 동안 보고 다니면 말 한 자리 안 해도 합격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말 한 자리 안 하고 다녔어도 합격하면 또 금방 친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지행위 33조 1항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보세요. 자, 192페이지 개공후 기본 의무 2절 있어요? 기본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뭐 큰 내용은 없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판사 안 할 테니까 책을 보세요. 판사는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 자, 기본 윤리 의무가 있죠? 기본 윤리 의무가 나와 있는데, 그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 양가로 1번하고 2번 있죠? 묶으세요.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큰 내용 없어요. 뭐, 품위를 어떻게 한 게 유지, 품위 유지다, 뭐, 이런 거 시험 나올 일은 없고. 그래서 거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건 누구만 인정되는 의무이겠어요? 개공하고 소공이라고 적어. 개공, 소공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보조는 안 들어가요. 이게 보조는, 중개 보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이게 술 먹고 비틀거려도 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개공하고 소공에게만 인정된 의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조원들은 중개 의무를 안 하잖아요. 보조 의무만 하기 때문에 공정 중개할 의무도 없고. 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뭐 성관주의 의무 있죠? 이것은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인정한 의무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가지고, 내용 가지고 문제를 못 내요. 뭐 내용이 있어야지 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신의 성실, 공정중개, 성관주의, 비밀준수 나오면 성관주의 의무가 답입니다.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잠깐만 주의. 자, 그 다음에 2번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개공 등. 개공 뭐다? 등. 개공 뭐다? 등. 개공 뭐다? 등. 누구나 보조원도 준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비밀 준수 대상자는 개공 등이란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보조원, 소공, 임원사원 다 준수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준수를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그 의뢰인 물건을 조사로 다녀야 되잖아요.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등기부도 열람해봐야 되고 건축물대도 봐야 되고 그럼 많이 알게 되죠. 그걸 누설하게 되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객관식으로 내줄게요. 1번 그 계약 끝날 때까지, 2번 중개업을 그만둘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3번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개업을 많이 하게 되면 비밀도 많겠죠. 비밀도 다 안고 가야 돼요. 무덤으로 안고 가야 돼.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누설하면 1년하고 1천이거든요. 벌칙이 되게 세요. 됐죠? 예, 그리고 제재가 1년하고 1천, 반의사 벌벌죄입니다.